반갑습니다. 토아타입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당연히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지수가 코스닥 지수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무려 지수가 마이너스 4%를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특별한 어떤 악재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미국장도 이게 미국 나스닥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그냥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빠진 것도 없는 거죠. 아무 어떤 뭐 대외적인 악재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뺀 거예요. 이만큼을. 그것도 무려 마이너스 4%씩이나. 마이너스 1% 빠지는 거는 뭐 괜찮잖아요. 그냥 뭐 건전한 뭐 하락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4%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여기 이 투자자 동향에서 보면 일단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팩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는 세 가지의 주체가 있죠. 외국인, 기관, 개인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 100의 이득을 봤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마이너스 100의 손실을 봐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총합이 결국은 0으로 수렴한다. 총합이 0이 된다라는 뜻이 이 제로섬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만약에 100만 원을 뭐 이익을 봤다 그러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뭐 둘 합쳐서든 누군가는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손실을 봐야 돼요. 이게 일단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주시장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체 셋 중에서 개인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구독자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로 봤을 때 이 개인이라는 주체가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팩트는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가장 어떤 빠르게 받아보고 방대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는 이쪽 외국인이 아마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이 기관이고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 팩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은 이게 그냥 큰 하나의 주체로 보면은 개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본인도 아마 인정하시겠지만 개인은 절대로 뭉치지를 못합니다. 개인은 약간 모래랑 같은 거죠. 모래에 물을 많이 부어도 결국은 뭉쳐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라던가 외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체, 기관이라는 하나의 주체, 얘네들은 일단은 뭉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로 어떤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잡게 되면 이 외국인이라는 외인이라는 어떤 이 주체들은 뭐 많이 있잖아요. 사실 외인이라고 부르는 뭐 외국계 증권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그냥 한 방향으로 담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둘은 서로 또 합심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눈치 봐가지고 한 방향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그게 안 돼요. 돈도 제일 많은데 개인은 뭉치지를 못합니다. 왜냐? 서로가 각자 도생이 굉장히 강하죠. 무조건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훨씬 더 강하고
아시죠? 뭐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뭉치지를 못해요. 외국인과 기관은 서로가 또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이제 이걸 계좌로 친다 그러면 HTS 증권 계좌로 친다 그러면 이 개인이라는 거는 수백만이에요. 아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 지금 1000만이 아마 넘어가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좌로 치면 1000만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는 적죠. 그죠? 아마 많아봐야 10,000개가 되려나요? 안 되겠죠, 당연히. 10,000개가 안 될 겁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규모를 자랑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뭉칠 수가 있고 개인은 뭉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이라는 이 주체요, 개인이라는 이 단체는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갱이에요. 호갱 뜻은 아시죠? 호구 고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구 잡힌다 그러잖아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은 이 주시장에서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옵션 시장이 됐든 이 개인의 돈을 어떻게든 빼먹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로섬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행복한 거는 이 주시장에서는 없습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거는 주시장에서는 절대로 생기지를 못합니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죠? 손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그 돈을 뺏어 먹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 돈 제일 많은데 뭉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팩트인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수를,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갖다 붙이는 명분이 아니라 주말 동안 진짜 뉴스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 하락을 할 때 갖다 붙였던 명분이 사실 뉴스들, 그 다음에 그런 경제 어떤 TV, 경제신문, 그리고 그 관련된 기자들, 인터넷 찌라시들 전부 다가 다 이쪽과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이제 세력도 하나 될 수 있겠죠. 세력도 하나의 어떤 주체를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일단 여기 말은 안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지수를 박살을 내고 금요일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많았어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락을 시킬 때마다 어떠한 식으로든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만약에 이게 세제 개편안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시 또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이런 식으로 중동 정세 불안, 미국의 무슨 많죠. 금리 인하부터 해서 그냥 다 갖다 붙입니다. 그게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개인들이 그런 뉴스라던가 경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갖다 붙인 명분에 혹해서 움직여요. 그 주말 동안 나온 뉴스도 그렇고 각종 주식 카페를 봐도요,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나스닥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죠? 2.2%가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오늘 안 좋을 거다. 또 그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주식 한 일주일만 공부해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죠. 근데 결국은 시장은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갖다 붙인 명분에 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팩트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때에 그 하락을 할 때 그냥 오직 하나입니다. 아마 이게 명확하게 저는 이제 그 어떤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누구의 돈을 빼먹으려고? 개인의 돈을 빼먹으려고. 이때 이렇게 하락을 시킴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락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하락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크게 하락을 시켰던 거는 그게 더 수익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시킨 겁니다. 그날 금요일 날 여기 동향을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을 팔아 먹었어요. 매도를 엄청나게. 외국인보다 훨씬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도 기관이 훨씬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거 보면서 기관이 처음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장 초반에. 근데 그걸 캐치를 하고 기관들은 더 많이 팝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래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수 방어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각자 도생이고 어떻게든 서로의 돈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이쪽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빠끔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빠끔이라고 서로가 이제 잘 아는 거죠. 이 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서로가 빠끔이기 때문에 빠끔이들끼리는 지들끼리는 서로 돈을 빼먹기가 힘들어요. 서로 다 알고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협상 같은 거 할 때도 아니면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 때도 그죠? 이 상품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익을 크게 남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빠끔이라 그러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는 뭘 빼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게 우리 개인들의 돈을 무조건 많이 빼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놓고 이걸 그냥 자기네들이 사실 이게 원래 주가 조작인 거예요. 담합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합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가는 건데 이걸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야지만 어떤 개인들의 반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갖다 붙인 게 이제 세제 개편안이었던 거죠. 명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났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되게 힘들겠죠. 뭐 주식 공부라는 게 뭐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근데 그런 어떤 최소한 이런 어떤 얘네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명분에는 혹하지 마라. 제가 금요일날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고 그죠? 그다음에 카페 회원님들도 계실 텐데 금요일날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고 갔었습니다. 이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영상으로 지수 관련해서 올려드리고 갔었는데 이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했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수의 하락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파동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작은 파동이에요. 작은 파동의 끝자락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게 하루 만에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였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 하락 파동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끝자락까지. 이게 웃긴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반등이 그러니까 무조건 반등은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이날 손절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 미수 썼던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매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공포를 조장을 하잖아요, 그죠? 안 좋을 거다, 엄청나게 안 좋은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세제 개편안을 끌고 YTN, 연합뉴스 모든 이 방송 보시면 주말 동안 이거 관련해서 엄청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청원까지 막 얘기 나오고 그죠? 이슈를 굉장히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요. 외국인과 기관들입니다.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냥 지들이 둘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 폭락시킨 거에 대해서 어떤 면피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반등이 일단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날 금요일 날 당연히 종목은 올렸습니다.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종목 올렸던 게 포착 종목으로 올렸던 거는 이제 부국증권과 하이스틸이에요. 여기 부국증권 오늘 상승이 잘 나와줬죠. 그죠? 목표가 이상 6%가 상승이 나왔고, 하이스틸은 오늘 9.5%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그죠? 40분 동안 영상에서 이제 제가 또 말했던 종목들이 우양이었고, 우양이 이게 상한가였는데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이날 상한가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 하락을 했었어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2%대인가 아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기봉이 얘기를 했었고, 기법이에요. 기봉이라는 기법에 해당이 됐었고, 여기 하이스틸이랑 부국증권 이 두 종목은 저의 시그니처 기법인 AF 기법에 해당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우양이랑 코데지 컴바인은 기봉이라는 기법에 잡혀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네 종목 이제 너무 많이 올리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이 두 종목만 올렸던 거고, 우양이랑 코데지 컴바인도 오늘 상승이 잘 나와줬죠. 그리고 그 기법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하면서 사이닉 솔루션을 또 얘기를 했었고, 얘도 오늘 7%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자신 있게 다 무료입니다. 돈 받는 거 없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카페 회원님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주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리, 그리고 이 차트를 지수 차트를 볼 수 있는 어떤 파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기서 당하지를 않습니다. 당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보고 그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항상, 그죠? 지금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2023년에 했으니까 2년 가까이를 실시간으로, 그죠? 지나고 난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였으면은 엄청 욕을 먹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항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떤 검증받는 느낌으로 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일 포착 종목은 없었습니다.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게 추가 상승 기대감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되면은 몇몇 종목들이 잡힐 텐데, 이게 방향을 못 정하니까 이때처럼, 그죠? 이때도 계속 포착 종목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시장이 방향을 못 정하면 이 기법은 어떤 세력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자리다 보니까 잡히는 종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잡히는 게 없는데 지켜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반등은 지금 나온 거죠. 작은 파동에서 이 정도의 반등은 이제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정도의 폭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또 같은 그 폭이 만들어진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크게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요게 1파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큰 쌍바닥을 만들고 이게 대바닥이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대바닥, 큰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지그재그 좀 횡보를 하다가 또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또 지그재그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을 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지수도 상승을 할 때 돈을 썼던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 여기 어디 뭐 딱 정확한 선을 긋는 거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정확한 거니까. 지지와 저항은 어떤 하나의 특정 가격이 아닙니다. 특정 가격이 아니라 범위예요. 범위로 놓고 보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은 무슨 신도 아니고, 그죠? 무슨 특정 무슨 자기가 신인 것처럼 뭐 791점 얼마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경제 방송 보다 보면 무슨 뭐 765.31 뭐 이렇게 무슨 그게 한번 운 좋게 들어맞으면은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은 범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서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등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어쨌든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고, 다시 또 상승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또 흘렀기 때문에 아마 크게 한번 몰라요. 또 세계 증시가 어떤 식으로든 또 악재를 만들어서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하락한 만큼 이거를 이제 1파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락한 만큼 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그때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동까지는 몰라도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이제 지수 파동은 진짜 종목에 비하면 되게 쉽거든요. 쉬워요. 진짜 지수 파동은. 근데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체, 외국인과 기관, 개인, 그리고 개인이 가장 큰 호갱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정보도 빠르고 또 담합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들의 어떤 그러니까 개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때가 아마 개인이 어떤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게 뭐랄까 단기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N자 파동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거 베팅했던 개인들이 많으니까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급락을 시키고 나서 이제 명분을 세제 개편안에다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뉴스를 내고, 뉴스 내는 거는 아주 우스워요.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얘네들 편이니까. 미디어는 다 얘네들 편입니다. 외국인 기관 편이에요. 개인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디어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진짜. 주말에도 경제 방송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또 얘기를 하고 무슨 세제 개편안부터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증시가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또 불안을 굉장히 조성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주식 카페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불안을 또 조성을 하고요, 그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때 아마 개인이 금요일날 포지션이 좀 아니다. 그건 어차피 지나고 난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그런 찌라시 아니면은 이런 경제 방송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라. 본인만의 확고한 어떤 그 나만의 그 무기를 확실하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그나마 주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잠깐만 요렇게 좀 끝내기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 정도에서 한번 그리고 카페 말 나온 김에 카페 한번 홍보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여기 포착 종목 올라오는 7월 한 2년 가까이를 해오면서 그래도 다른 어떤 본인이 그냥 매매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얘네들은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감각, 직관 이런 거는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데이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기법 연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여기 이제 올렸던 게 있는데 이렇게 기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모든 게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밑에가 다 기법이거든요. 여기 엑셀 시트인데 기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했던 거는. 일봉으로 이제 해서 뭐 엄청 많습니다. 그냥 시간을 엄청 많이 여기 노력을 들였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포착 종목 올리는 것들은 카페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모든 게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확률이 최소 80% 이상 80%가 안 되는 거는 저는 기법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딱 80%에 걸려 있는 것들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해요. 그래서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서 그러니까 진짜 기법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직전 영상에서 저 영상도 있습니다. 그 깡통을 차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던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깡통을 차는 이유는 해가지고 가짜 기법을 배워서 진짜 그 가짜 기법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겁니다. 그냥 어떤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 개인만의 감각, 개인만의 어떤 직관, 경험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거를 매매법인데 그냥 그걸 무슨 진짜 기법이냐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배우잖아요. 그죠? 뭐 100몇만 원, 200몇만 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부자가 맞아요. 고수도 맞고 부자도 맞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깡통을 안 차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런 강의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깡통을 여러 번 뭐 많이 찬 사람들도 많아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제가 기법이란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거 주식 기법이란 그 영상 보시면 돼요. 깡통을 차는 이유 그 영상 거기에 정확하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려면은 당연히 똑같이 깡통을 차야 돼요. 그래서 깡통을 차는 거예요. 그 가짜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감각에 의존하고 직관에 의존하는 그 매매법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힘들죠. 주식 이거 강의에서는 청출어람은 사실 힘들어요. 저 사람이랑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내가 실력을 올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되려면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깡통을 차야 돼요. 그래서 깡통을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기법들 배우지 마시라는 거. 특히나 초보이신 분들은 주식 초보일 때 그런 매매를 배우시잖아요. 유튜브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주식 기법이라고만 쳐도요 엄청 많이 떠요 사람들이. 근데 전부 싹 다 저는 가짜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100%는 좀 그런가? 90% 이상이 다 가짜 기법이에요. 검증도 안 되는 거. 그 직전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주식 초보일 때 그런 매매법을 배우시게 되면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라고 100%라고 얘기할 정도로 깡통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안 배우고요. 그냥 본인이 여기 시간 들여가지고 그냥 종목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뭐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차트 분석하고 그리고 뭐 뉴스 분석 뭐 이런 뭐 있잖아요. 그죠? 재료 분석 이런 거 차라리 그냥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방향도 못 정하겠다. 그럼 그냥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카페로. 오늘 약간 홍보성인데 그냥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아요. 뭐 딱히 유료 컨텐츠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최근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지 않고도 그냥 무료로도 멤버스라던가 그죠?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멤버스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다음에 포착 종목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를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수익도 당연히 확률이 높으니까 수익을 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관점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공부의 방향성, 네, 그런 것들을 와서 보시면서 찬찬히, 급할 거 없거든요. 예, 급할 거 전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시장은 열려요. 예, 그리고 내 돈은 또 무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정말 아까운 내 피 같은 돈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하는 거는 원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장사를 할 때도 뭐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음식 뭐 레시피 그런 공부를 할 거고, 그죠? 예, 체인점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런 교육을 받게 될 거고 똑같습니다. 예, 주식도 어쨌든 돈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식은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벌어갑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네, 본인만의 확고한 원칙과 어떤 매매 기법이 됐든 매매법이 됐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토아타였습니다.